어쩌다 보니 인사, 그중에서도 채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의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멀리 하려고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쉽게 재단하지 말자는 마음입니다. 채용은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다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우리와 맞는 사람인지 맞지 않는 사람인지를 보는 일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맞다, 맞지 않다를 가리는 일은 구직자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지를 회사가 먼저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애톰이 어떤 사람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분이 우리와 딱 맞을지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한 분을 게스트로 모셔봤는데요. 홈레코딩 두 번째 트랙은 애톰 피플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계신 황석하님과 함께합니다. 석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톰에서 채용하고 있는 황석하라고 합니다. 석하님 모셔서 오늘은 애톰이 어떤 분과 함께하고 싶은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채용이란 뭔가에 대해서 약간 한번 인트로를 좀 해봤어요. 석하님 좀 공감하시나요? 저도 진짜 공감하는 표현이고요. 이게 채용에서도 전 특히 표현에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가끔 뭐 탈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채용 담당자도 있고, 또 네. 그런 표현을 쓰는 구직자분도 제가 많이 만나 뵀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채용은 전 탈락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냥 잘 맞는 곳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그 시험처럼 낙방이라든지 낙방, 뭐 패스 올 페일 뭐 이런 게 표현이 조금 가급적이면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명성님과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채용 업무를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탈락, 낙방 뭐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긴 합니다만 꼭 그렇게 이야기되어야 하는 건지는 저도 의문이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석하님 그리고 저희 애톰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저희랑 어떤 분이 잘 맞는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가볍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시작해보고 싶은데, 애톰이 모시고 싶은 분을 정말 딱 한 줄로 설명해야 한다, 이 엑기스로 설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은지. 근데 제가 이렇게 원래 한 줄이라고 물어보려다가 5글자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5글자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고민 끝에 5글자를 만들긴 했거든요. 네, 5글자.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꾸겨 넣으신 것 같은 느낌이. 어떻게 만드셨나요? 여쭤보고 싶기도 했는데,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단어는 네. 너 진심이야? 입니다. 물음표로 되는 거군요. 네, 너 진심이야로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이력서를 보는 입장에서 이 진심이 아닌 이력서를 볼 때가 사실은 정말 많거든요. 네. 네. 진심이 아닌 이력서를 볼 때가 많다. 물론 저도 이제 속단하는 거는 지향하고 있지만, 가령 대부분의 구직자분들께서 그냥 뭐 가장 범용적으로 쓰여진 이력서 한 부를 40-50개 정도는 되는 회사에 네. 뿌리듯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다고 했을 때 저희는 사실 서류에서 그런 분을 좀 모시기가 어렵기는 하죠. 거기서 이제 진심이 아닌 분과 진심인 분의 이력서상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진심인 분들은 본인의 커리어 속에서 애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자세히 서술하시는 편이 있어요. 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좀 바뀌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커리어를 쭉 가지고 있으니 뽑든지 말든지 하는 뉘앙스가 있을 때가 있고, 너희 회사에 내가 잘 맞는지 아닌지 한번 찾아봐봐. 너가 판단해줘. 약간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 그런 탐색을 이미 끝냈다. 나는 충분히 애톰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또 내 커리어에 있어서도 이게 가진 의미를 명확히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라는 뉘앙스를 주는 이력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을 좀 더 이제 서류에서 모시고 싶은 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톰이라는 회사가 자기 커리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좀 고민해 보신 분들일수록 진심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진짜 오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그 채용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저희 인재상도 있고 일하는 방식 5 스탠다드, 또 지난 시간에 은하님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다른 회사들하고
뭐가 다른가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애톰 관점에서 서류 검토나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 5 스탠다드와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요게 또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애톰이 성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문화의 뭐 방정식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는 그거를 내부적으로는 문화 3.0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크게 한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핵심 목표에 집중하라,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하라, 네. 결정했으면 전념하라,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모든 경력직 분들이 삶에 있어서 경험하는 커리어는 다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했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했는지는 사실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관점에 집중해서 내가 가진 성과가 어떤 사고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진 건지 네. 와 같은 본인의 문제의식이나 고민 같은 것들을 이력서에 좀 잘 녹여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이분은 정말 우리와 비슷한 사고방식과 문제의식으로 커리어를 키워오셨구나 하는 판단을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맥락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하고자 하는 5가지의 기준들이 핵심 목표라고 해서 목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진짜 커리어에서 목표에 전념하는 문제의식을 어떻게 발휘하셨는지를 보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채용 담당 입장에서 서류를 1차로 검토를 해서 뭐 실무 리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실 텐데,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펙이라든지 출신 회사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있다면은 어떤 것일지. 서류 검토 과정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포지션은 경쟁사 출신을 타겟하는 포지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어떤 특정한 자격증을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포지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개인이 가진 문제 의식과 문제 정의가 뾰족하게 잘 드러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네네. 애톰이 풀어가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사실은 국내에 없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대기업 위주의 가전 시장 혹은 굉장히 올드했던 그런 가전 시장에서 애톰만의 문제 정의를 통해서 미닉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처럼, 네. 애톰에서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들을 문제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혹은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시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본인만의 문제 정의가 정말 뾰족한지, 그 다음에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라든지 또 문제라든지 이런 특이한,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애톰만의 언어들이나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것에 기반해서 봤을 때 제 이력서라든지 제 포트폴리오가 진심이었는가, 문제 정의가 잘 돼 있었는가 갑자기 좀 돌아보게 되고 약간 부끄러워지기도 하는데, 뭐 괜찮으니까 뽑으셨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요. 자신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뭐 자신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문제의식이라든가 문제 정의라는 게 결국은 또 문제만 잘 정의하면 끝은 아니잖아요. 네. 문제를 정의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설을 한번 세워보고, 또 거기에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번의 실험과 테스트, 검증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그 검증에서 무언가 발견했을 때 이게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인가 아닌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통합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또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 문제정의라는 게 실무랑은 좀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채용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력서가 서술이 돼 있다거나 포트폴리오가 묘사가 돼 있다거나 하면 문제를 잘 정의하셨구나가 발견이 된다. 애톰의 인재상이 크게 보면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프레임워크인데, 문제 정의, 가설이 나오게 되면 그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치열한 소통이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된 아젠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념하라라는 문화를 또 갖고 있는데, 또 빠르게 움직인 다음에, 그렇죠. Move fast가 있죠. 그렇죠. 결국 그 나온 결과, 뭐 그게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책임지고 회고를 하는 게 저희가 또 하나의 추구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인데, 네. 그 회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결국 또 다른 문제 정의로 회귀하는 프레임워크거든요. 다시 돌아온다. 네. 그래서 문제 정의, 가설 수립, 데이터 토론, 실행,
회고가 굉장히 빠르게 반복이 되는 이라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첫 단계 문제 정의 부분이 정말 이력서상에 드러나 있나를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나를 보게 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뭐 아이디어란 프레임워크일 뿐 다 특정 부분 강점이 드러나는 게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최대한 이력서를 볼 때는 이분이 가진 강점이 뭘까에 그쵸. 좀 집중하는 편이기 때문에 뾰족한 게 뭐가 있으신지.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문제 정의에만 몰두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애톰의 인사 담당자들이 서류를 보고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내 서류를 봤을 때 내가 보완할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서류를 보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홈레코딩을 들으시는 분들께는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은 어떤 분이 잘 맞겠다 이런 신호들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해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분들은 애톰이랑 좀 잘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두로 좀 회귀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진심이지 않은데 진심으로 포장하는 것들이 좀 위험한 것 같고 네네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왜 회사에 지원했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애톰이 이제 최근에는 시장에 선도가 되는 좋은 제품들 혹은 네네. 브랜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료가 돼서 지원했다라는 응답을 제일 많이 듣는데요. 네. 이럴 때 이제 반대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 지금 애톰이 좋은 제품이 없었다면 혹은 좋은 브랜딩을 하지 못했다면 지원하지 않으셨을 거냐 인 거죠. 네네. 회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땐 좀 뭔가 즐거움도 주고 고통도 있고 있고 그런 감정의 강도도 좀 굉장히 강렬하다는 점에서 제가 좀 연애와도 비교를 종종 하는 것 같은데요. 회사 다니는 게 연애랑 비슷하다. 네. 채용 과정에서도 좀 대입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왜 만나? 라는 질문을 명성님이 들으면 뭐라고 보통 답변하시나요? 답변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치라든지 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도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답변을 하게 그래야 좀 더 뭐랄까 진심 같잖아요. 맞아요. 진심 같으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실제로 진심이니까 더 나온 걸 수도 있고 맞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너무 뭐 예뻐서 혹은 너무 뭐 잘생겨서 돈 많아서 너 돈 많아서 이렇게 답변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어쨌든 사실 안 될 건 없는데 말이죠. 안 될 건 없죠. 그렇죠. 보통 안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외모든 뭐 자산이든 배우자나 이제 애인의 선택 뭐 이유가 될 수는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회사의 선택 기준도 지금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좋은 브랜딩이 있으니까 돈 잘 버니까 뭐 이런 거. 돈 잘 버니까 또 저는 이제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데요. 이게 전부이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좋은 외모와 혹은 뭐 자산을 갖기까지 그 사람이 해왔던 노력이나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들로 이루어진 사람일까와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매력을 더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그런 것 같아요. 애톰이 지금 이런 멋진 제품과 브랜드를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업적인 노력 또 개인의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까? 그 과정에 수반되는 일들은 무엇이 있었고 나는 그럼 그 과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보신 분들이 애톰에서 좀 더 찾고 싶어하는 분이고 또 그런 강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오셔서도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더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플레이하고 있는 것들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지원의 전부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드는 이 외형적인 거에 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정말 저 멋있는 브랜딩, 멋있는 제품 이런 멋있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과정에 내가 기꺼이 뛰어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뒤에 숨겨진 노력이라든지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애톰이라는 회사에 들어오기에 적합한 분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런 관점에서 애톰에 잘 적응해서 오래 다니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지 또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인지
우선 애톰에 잘 적응해서 오래 다니시는 분들의 뭐 행동 양식이 꼭 이것 때문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각자의 이유가 또 있을 각자의 거고요. 이유가 있죠. 커리어를 지속해야 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맞습니다. 애톰이라는 회사 또 애톰에서 하는 이 비즈니스 내가 맡은 프로덕트에서 진심인 분들이 애톰에 가장 잘 오래 남으시고 성과도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애톰의 진심이라는 게 좀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커리어적인 목표가 됐든 뭐 회사에 대한 애정 혹은 팀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요. 보상 상승에 대한 그런 강렬한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카테고리와는 상관없게 어쨌든 무언가 내가 집중하고 있는 한 영역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이 애톰 한정에 좀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무언가에는 진심이더라라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5 스탠다드도 얘기했고 앞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분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최고의 진심을 보여줘 왔구나. 특히 뭐 커리어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메인일 수도 있고 하나의 진심을 고수해 왔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석하님이나 다른 또 채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애톰하고 맞구나라는 어떤 시그널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저도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진정성을 그럼 다르게 표현해 보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카테고리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강렬한 욕구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해보고 싶다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정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 라든지 혹은 최고의 팀에서 일해보고 싶어 라든지 정말 내 보상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보고 싶어 라든지 이렇게 욕구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네네. 진정성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보면. 그리고 인터뷰 때도 실제로 그 적극적인 지원 동기를 해라 라고 인사 담당자 커뮤니티에 가면 늘 네. 교육을 하시거든요. 아. 그 적극적 지원 동기가 뭐냐면 내가 이러한 커리어를 쭉 가지고 있으니 당신 회사에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서술하는 게 이제 좀 소극적인 지원 동기라면 네. 적극적인 지원 동기라 하면 난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당신의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난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라고 조금 더 내 의사를 강렬하게 넣는 건데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하겠다라는 좀 더 적극성을 보여주라는 그렇죠. 거군요. 네. 네. 결국 이런 좋은 지원 동기라는 것도 결국 이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뭔가 포뮬러가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네. 사실 뭐 애톰도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뭔가 강렬하게 해보고 싶은 분, 본인의 목표를 가진 분들을 찾고 싶고 그게 조직이 원하는 스테이지나 상황에 딱 맞을 때 채용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인 얘기인데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회사들 좀 면접을 보긴 했습니다. 인터뷰를 많이 봤는데 그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또 경력직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스킵되기도 하고 뭐 이분 경력직이시니까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냐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애톰에 오니까 지원 동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준비가 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답했던 게 엄청 명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는 이제 애톰에 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였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래서 딱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런저런 거를 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지금 시장에서 잘하는 사람 중 한 명인 것 같으니 저를 뽑아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방금 이제 석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맞닿은 지점이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냐라고 말하고 후회했거든요. 사실 지원 동기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그 적극성이라든지 뭐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결국 서로를 어떻게 잘 채워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욕구의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애톰에 오게 됐던 면접을 한번 회고를 해봤는데 저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고요. 지원 동기. 지원 동기죠. 그게 진심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판가름이 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게 뭔가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를 기반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될 거다 보니까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시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 벌써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애톰에 지원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이거 하나 딱 준비해오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약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이제 잠재적인 후보자님들은 정말 애톰이 좀 진심인 분들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뭐 20몇 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들으신다고 하면 진심이겠죠. 또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냥 가장 먼저 채용 공고가 말하고 있는 직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정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의 크기나 뭐 출신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의식들을 내가 가졌고 그걸 어떻게 풀어보고자 노력을 했는지 그 고민이 담겨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은 서류 검토할 때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인터뷰할 때도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로 내 커리어에 있어서 지금 애톱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정말 그 깊은 내면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거기서 이유가 있다. 나 확실히 있긴 있네. 진정성이 솟아난다. 이 회사에서만 땡땡 하고 싶은 게 있네. 라고 이제 정리가 됐다. 라고 하면 이제 자신 있게 지원서 버튼 눌러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피플팀의 채용 담당자 황석하님과 애톰 채용 그리고 애톰에 어울리는 분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애톰은 지금 당연히 채용 중이고요. 얼마나 열려있나요 지금? 지금 뭐 상시 오프닝은 한 30개 이상 정도 포지션이고 정말 한 분 한 분 핵심 인력으로 일을 해주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마 30개 중에 여러분하고 맞는 게 하나쯤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번 에피소드 들으시고 애톰에 관심이 좀 생기셨다면 저희가 아래 설명란에 채용 페이지 링크를 달아두니까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검색창에 애톰 채용 쳐도 저희 채용 사이트 볼 수 있습니다. 30개 중에 나와 맞는 것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없으시면 인재풀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홈 레코딩의 두 번째 트랙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애톰 커뮤니케이션 팀의 장명성이었고요. 여기는 애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